16일 날 23시 밤 11시에 발표했는데 발표하기 직전에야 팩스로 봐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권은희 증인은 알았다 이 말입니까? 실제 발표하는구나, 정말 하는구나, 이거는 23시입니다. 23시에 그때 비로소 알았다 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발표 권한이 있는 저희 수사서 수사팀이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전혀 배제한 채로 일방적으로 서울청에서 범위를 정하여 발표를 하였기 때문에 은폐 축소된 수사 발표입니다. 12월 16일 날 김용판 청장하고 통화하신 적이 있죠? 12월 16일은 통화한 사실은 없고 12월 12일에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통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12월 12일은 저희들이 그 문제 오피스텔에서 철수한 이후에 새벽부터 수사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진흥팀 사무실에 올라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서울청 전 김용판 서울청장이 전화를 직접 하셨고요. 통화를 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를 하셨고 그 근거로는 내사 사건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과 경찰이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하면 그게 어떡하냐 이런 근거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김용판 청장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2월 16일 날은 12월 10일 권은희 과장과 통화한 것은 격려 전화를 했다라고 제가 질문한 내용을 부인을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김용판 청장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네. 김용판 청장이 거짓말이죠? 네. 김용판 청장하고 통화 몇 번 했어요? 12월 12일 하루 했죠? 네, 뭐라고 합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합의해요 그게? 부당합니다. 그래서 권은희 과장 자체가 자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수사과장으로서 편협된 사고를 가지니까 외압으로 들리는 거예요. 정부 수립일에 심야 수사 발표가 13회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야 수사 결과 발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그 사항을 그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수사기관이 그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충분히 보셨다시피 당시에 이미 나왔던 자료에 대해서 불충분하게, 객관적이지 못하게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조리 다 빼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권은희 증인, 이러한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12월 16일 11시에 있었는데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하였음은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보시기에 그게 감금입니까? 당시 저하고 계속 통화를 진행 중이었고 저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곡지구대 직원이 112 신고에 출동을 해서 통로를 열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 사진 보입니까 멀리? 네, 보입니다. 권은희 증인 같으면 여 입구에 노란 목들이 들고 수십 명이 쭈그려 앉아 있는데 이게 감금 아니에요?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권정희는 그동안 경찰직 하면서 특히 여성인데 이걸 감금이라고 보지 않는 건 좀 지나치지 않아요? 본인 생각에 스스로? 이 감금 아니에요? 노란 목도리에 요 직원 목도리 들고 직원 문틈으로 엿보고 수십 명이 지켜보고, 그런데 우리 권은희 수사 과장할 때
여직원 제대로 지켜줘야 되잖아요. 거꾸로 철수했잖아요. 그런 행동은 문틈으로 엿보거나 귀를 대는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인 건 부적절한 맞습니다. 행동을 왜 제대로 안 했어요? 제가 수사과장이. 현장에 있었으면 즉시 제지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과장이 제대로 안 한 거야 이걸. 저희 직원을 통해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수사과장이 않도록 편향된 시각으로 편향되게 하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공정한 시선으로 현장 조치를 현장 잘 제대로 조치했는데 이래요? 예? 권 과장, 현장 조치 제대로 했는데 이러냐고. 제가 당시 문 앞에 있었으면 즉시 그러고서도 제지했을 부끄럽지 않게 상황입니다. 여직원을 감금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권 과장 딸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이미 수사를 요청하는 상황이 감금이라고 그리고 보시니까 키워드가 싶습니다. 100개인데 지난 대선 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랬죠. 그 밖으로 피워는 못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저는 당시에 수사를 진행하기에 여념이 없어서 투표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마음속은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할 시간도 없었어. 마음. 지금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십자가 밟기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권은희 과장, 네.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앞으로 향후 경찰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며 본인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생각을 했을 때 수사권 독립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권 독립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제가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권은희 수사과장의 오늘 이러한 소신 증언은 전국의 경찰이 몇 명이죠? 전국 13만 경찰 13만 경찰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서 똘똘 뭉쳐있는 15명의 분석관들처럼 완전히 고립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까? 저희 일선 경찰관들은 저를 많이 지지하고 저희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